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정말 예쁩니다. 웃는 얼굴 한번 보면 피곤한 것도 잊게 되죠. 그런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짧게 봤을 때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울면 달래고, 이게 몇 달, 몇 년이 되면 예쁜 감정보다 힘든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그 힘든 걸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쁜 손주 봐주는데 좋은 거지. 힘들어도 참고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오늘은 말은 못 꺼냈지만 속으로는 100번쯤 생각했을 그 이야기. 손주 봐주는 게 왜 이토록 힘든지 정말 솔직한 이유 5가지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체력이 안 따라줍니다. 예전에는 아이 셋도 거뜬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손주 하나만 하루 종일 봐도 몸이 축 늘어집니다. 예쁘다, 귀엽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막상 하루를 같이 보내보면 생각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일단 움직임이 끊이질 않습니다. 밥 먹이랴, 기저귀 갈랴, 잠 재우랴, 조금 한숨 돌릴만 하면 다시 일어나 울고 뛰고 엉깁니다. 특히 요즘 애들은 유난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따라가야 하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도 금방 회복됐고 좀 아파도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무리하면 며칠을 끌게 됩니다. 허리도 시큰하고 무릎도 욱신거리고 잠깐 엎드려 쉬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좀만 참자. 하루만 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버텨보려고 해도 몸이 먼저 멈추는 순간이 자꾸 생깁니다. 그럴 때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지치지?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체력이 안 돼서 힘들다고 말하는 게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면 느끼는 피로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괜히 미안해하거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힘든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눈치 볼 일이 자꾸 생깁니다. 몸이 힘든 건 차라리 참을 만합니다. 근데 진짜 피곤한 건 하루 종일 눈치 보며 머리로 신경 쓰는 그 부분입니다. 같은 밥을 해줘도 소금 한 꼬집 더 들어갔나 싶으면 괜히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고 아이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괜찮아요 하면서도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보면 괜히 마음이 찜찜해집니다. 예전처럼 뭘 해도 그냥 고마워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하나에도 이건 요즘 방식이 아니에요.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말이 돌아올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옷을 조금 두껍게 입혔는데 더우면 땀띠 나요 하고 이유식 조금 더 먹였더니 양 조절은 제가 할게요 한다든가. 그럴 땐 그냥 한숨 나옵니다. 뭘 해도 부족하거나 괜히 나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게다가 가족이라서 더 말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남이면 그럼 네가 해 하고 돌아설 수라도 있지만 자식 문제니까 계속 조심하게 되고 계속 눌러가면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 돌보는 것보다 어른들 눈치 보느라 더 지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분위기 어색해지면 내가 괜히 일 만들었다는 눈치도 받아야 하니까요. 결국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조이고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불편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이런 부분은 체력보다 더 피곤합니다. 차라리 육체 노동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시간이 없습니다. 손주를 돌보기 시작하면
일단 하루가 온전히 내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 아이 오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식사 준비하고, 기저귀 갈고, 같이 놀아주고, 낮잠 재울 때도 완전히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깰까봐 조용히 움직여야 하고, 자다 깨면 바로 달려가야 하니까요. 한마디로 하루 종일 대기 상태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게 일이면서도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끊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게 됩니다. 책 한 권 제대로 펴보기도 어렵고, 병원 예약 한 번 잡는 것도 눈치 보게 되고, 오랜만에 친구랑 밥 한 끼 먹는 것도 시간 맞추기 힘들어서 결국 포기하게 되죠. 무엇보다 힘든 건 내 인생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예전엔 하고 싶었던 일도 많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미뤄둔 채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내 시간 좀 쓰고 싶다. 이런 말이 목까지 차오를 때가 많은데 또 막상 꺼내려면 말이 안 나옵니다. 괜히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아니면 서운하게 들릴까봐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참기만 하면 답답함이 쌓입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인생에서 자꾸 밀려나 있다는 기분이 은근히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솔직히 아이 돌보는 게 싫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없어지는 느낌, 그게 오래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네 번째, 방식이 다르니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고마워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그래, 이럴 땐 내가 조금 힘을 보태야지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도 조금씩 바뀌고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요즘 육아 방식은 예전과 비교하면 거의 딴 세상입니다. 그건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애가 예민해서 저건 조심해야 해요. 처음엔 하나하나 알려주던 게 이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전제로 바뀝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자꾸 반복되면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나도 아이를 키워본 사람인데 내 경험은 아무 소용없고 자꾸 요즘 방식은 다르다는 말만 돌아오면 그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싶은 생각이 스칩니다. 괜히 얘기 꺼냈다가 엄마 방식은 옛날 얘기죠. 이런 말 들으면 말할 기운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입을 닫게 됩니다. 근데 그게 쌓이면 감정도 쌓입니다. 자식 도와주고 손주 돌보면서 계속 조심하고 말도 아끼고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면 되는 건데 누구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다고만 하면 갈등은 조용히 커집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론 거리가 벌어집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예전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이 손주 돌봄을 사이에 둔 새로운 버전의 갈등으로 바뀝니다. 도와주려던 일이 오히려 가족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하고 애만 아니면 이렇게까지 얽힐 일도 없을 텐데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돌봐주는 입장에서 계속 맞추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엔 아이보다 어른들 관계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와주다 보면 지갑도 계속 열립니다. 이 일은 단지 시간이나 정성만 드는 게 아닙니다. 돈도 계속 들어갑니다. 밖에 나가면 간식 하나 사줘야 하고, 놀이터 가는 길에 장난감 하나씩 조르고, 대중교통 타는 것도 비용이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하고, 작은 것들이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게 모이면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걸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서로 말 꺼내기가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아이 엄마 아빠는 엄마가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면서도 정작 비용 문제는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걸 지적하자니 괜히 돈 얘기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눈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애 키우는 건 내가 다 하고 돈까지 다 쓰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으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특히 노후에 딱히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추가 지출이 꽤 큽니다. 내 병원비도 아껴야 하고 생활비도 계획해서 써야 하는데, 손주 돌보는 데 드는 돈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내 몫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쓰지만 나중엔 슬슬 부담이 됩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거야 괜찮은데 비용까지 계속 따라붙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까지 당연하게 여겨질 때 속이 상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도 좋고 아이 예쁜 것도 알겠는데 그게 왜 항상 공짜로 이어져야 하냐는 거죠. 손주가 예쁘고 자식이 힘든 거 뻔히 아니까 안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계속되려면 나 자신이 너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정이 있어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계속 내 시간 쪼개고 내 감정 눌러가며 돕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손주도 자식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선 하나는 명확하게 그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오래가기 위한 조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도와주는 날은 정해두는 게 편합니다. 처음엔 그냥 하루 이틀 도와주는 거니까 별 생각 없이 나가게 됩니다. 오늘만 좀 봐주세요. 이번 주에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했던 게 나중엔 자연스럽게 이번 주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일정 통보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걸 또 싫은 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보일까봐, 서운하게 들릴까봐 그냥 또 시간 맞춰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일정은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누가 약속 잡자고 해도 그날 애 봐줘야 해서 안 돼. 그건 미뤄야 할 것 같아. 자꾸 내 시간을 뒤로 빼게 되죠.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주 반복되면 내 인생이 자꾸 다른 사람 스케줄에 맞춰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피곤한 겁니다. 몸보다도 그 흐름이 무너지는 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예 도와줄 수 있는 날을 정해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가능해. 수요일, 금요일만 시간 된다. 이렇게 말해두면 자식들도 그에 맞춰 조율하게 됩니다. 나도 미리 내 일정을 잡을 수 있어서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대단한 권리 주장도 아니고 그냥 서로를 덜 지치게 하려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도와주다가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선을 정해두는 게 훨씬 부드럽습니다. 사실 이 말을 꺼내는 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손주 돌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괜히 상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면 정작 마음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삶이 사라지는 느낌이 쌓이면 그게 오래 못 가게 만듭니다. 도와주는 건 좋지만 내 시간도 함께 지켜야 그 도움이 진짜 오래 갑니다. 둘째, 지출이 계속되면 말은 꺼내는 게 낫습니다. 손주랑 하루를 보내다 보면 돈 나갈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간식 하나, 장난감 하나, 놀이터 가다 보면 음료수 하나, 택시 타거나 병원 가는 일까지 생기면 하루 지출이 꽤 됩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씁니다. 내 손주니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슬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돌봄 시간도 쓰고 체력도 쓰고 그 와중에 지갑까지 계속 열고 있습니다. 자식은 감사해요 한마디 하고 끝인데 그 뒤에 남는 건 온전히 내 몫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가 자기 자식인데 왜 돈 쓰는 건 나지? 손주가 밉고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하게 굳어지는 분위기가 조금 서운한 겁니다. 이럴 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말해도 됩니다. 요즘 지출이 좀 많아서 조금씩이라도 보태주면 좋겠어. 이런 비용은 앞으로 같이 조율하면 좋겠다. 이 정도 말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돈 얘기 꺼내면 괜히 민망할 것 같고 속물처럼 보일까봐 말 못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이걸 참고 넘기다가 마음이 틀어지는 겁니다. 자식들도 그냥 모르는 걸 수 있습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생활비 여유도 있을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사정도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라도 전해두는 일입니다. 그걸 너무 미루지 마세요. 말 안 하면 당연한 일로 굳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셋째, 몸이 안 좋을 땐 그냥 바로 말하는 게 낫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허리가 당긴다든지 전날 밤에 잠을 설쳤다든지 그런 날은 그냥 쉬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 꼭 연락이 옵니다. 오늘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몸이 안 좋은 걸 알리면 괜히 미안해할까봐 또는 불편해질까봐 그냥 참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한두 번 넘기다 보면 결국 나중에 크게 무너집니다. 몸이 확 다운되거나 도중에 짜증이 쌓이거나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때 가서 사실 아팠는데 말 못했어 하면 서로 다 기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그냥 바로 말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려울 것 같아. 하루 정도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이런 한마디만 미리 해두면 자식들도 알아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의외로 별일 아니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한 말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아프면 쉰다. 그게 왜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몸이 안 좋을 땐 쉬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 그걸 가족한테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야 오래 갑니다. 억지로 하는 도움은 결국 관계도 같이 지칩니다. 넷째, 고맙단 말이 사라지면 마음도 서서히 식습니다. 처음에 손주 돌보기 시작했을 땐 자식들도 고맙다고 자주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큰 도움이 돼요. 이런 말 들으면 몸이 좀 피곤해도 기분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엔 부탁하듯 하던 게 이젠 그냥 오늘도 좀 부탁드릴게요. 말투도 눈빛도 어느새 당연한 일처럼 바뀝니다. 그러면 마음이 살짝 상합니다. 누가 큰절을 하길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해주는 일이 너무 당연해지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고맙단 말 한마디가 없어졌다고 바로 서운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몇 번이고 반복되면 도와주는 마음도 조용히 식습니다. 이럴 땐 억지로 참지만 말고 가볍게라도 한마디 해두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하네. 가끔은 그런 말도 들으면 기운 나거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괜히 큰 소리 낼 필요도 없고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툭 던진 한마디로도
상대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익숙하게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하고요. 감사 표현이라는 건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붙들어주는 일입니다. 계속 도와주고 싶다면 그 마음도 돌봄의 대상이라는 걸 가끔은 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손주는 예쁩니다. 아이 웃는 얼굴만 봐도 마음이 풀릴 때가 많고, 내가 도와주는 걸로 자식들이 한숨 돌릴 수 있다면 그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돕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도움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당연한 일처럼 굳어집니다. 부탁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역할처럼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일정이 자꾸 미뤄지고 내가 하고 싶던 일은 다음으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닳습니다. 예쁜 손주를 봐도 몸이 힘들고 기분이 쌓여 있으면 그 웃음조차 버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돌봄이라는 건 몸만 쓰는 일이 아니고 관계도 감정도 같이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도와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버티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걸 지키려면 내 시간도 필요하고 내 컨디션도 챙겨야 하고 내 감정선도 돌아봐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이든 미안한 마음이든 그걸 계속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일정 조율도 하고, 몸이 안 좋을 땐 쉬기도 하고, 지출이 부담될 땐 조심스럽게라도 말해야 합니다. 그게 결국 관계를 더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족을 위해 계속 도우려면 그 중심에 내가 먼저 건강하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마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굴 위해서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손주도 사랑스럽고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런 감정 있었는데 말 못하고 참았지 싶은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손주 돌보는 일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너무 익숙해진 역할이 되어버렸다면 이제는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꺼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내 상태를 지키는 것, 그게 더 오래 이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